네, 안녕하세요. 랑랑입니다. 조정대상 지역에 지정되고 나서 이 청약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무주택 세대주이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이 세대 분리를 어떻게 하면 되나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세대 분리라는 게 어떤 입장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기준들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오늘은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알고자 이렇게 내용을 준비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꼭 잡아 가시길 바라겠고요. 본인이 아니더라도 오늘 내용들을 좀 파악을 해둔 다음에 주변 지인들한테 알려주면 유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세대 분리 잘못하면 주택수에 포함된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내용을 준비해 보게 되었고요. 자, 먼저 1세대의 기준을 조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자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하나의 세대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동일한 주소 이런 것들이 조금 중요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생계 이런 것들도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자, 기본적인 내용에서 알 수 있다시피 기본 구성 단위 경우에는 본인과 배우자가 중심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본인과 배우자, 즉 결혼한 관계라고 한다면 아무리 세대 분리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항상 1세대로 취급되니까 이런 것들은 잘 알고 있으면 되는 거고요. 그 뜻이 뭐냐면 원칙상으로는 단독세대, 즉 혼자서 살고 있는 경우라면 세대로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나? 물론 예외라고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이 단독세대 예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총 세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자, 만 나이로 쳤을 때 30세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혼인을 처음에 했는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라면 또 다시 혼자가 된 거니까 이러한 경우에도 단독 세대로 인정을 해준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소득의 일정 기준 이상으로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때는 소득이 가장 중요하게 되는 거겠죠. 특히나 이제 청약에 대한 관심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면서 첫 번째 기준이었던 30세 이상이 안 되는 경우라면 특히 20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럼 세대 분리가 안 되느냐? 그럴 때는 소득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기준을 한번 살펴보니까 중위소득 40% 이 정도만 잘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20년 작년까지 같은 경우에는 70만 2,878원 이상이었으면 됐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73만 1,132원 요 정도 금액은 넘겨줘야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대신에 30세 미만이라고 했는데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이 소득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불가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또 여기에도 예외는 있는데 뭐 혼인을 했다거나 가족의 사망 등으로 인해서 불가피한 경우에는 또 미성년자라고 해도 인정이 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이런 내용이 있구나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찌됐든 취득세를 계산할 때나 혹은 양도세를 계산할 때 모두 같은 기준이다 보니까 만약에 30세가 안 되었다, 월에 73만 1,132원을 넘겼다면 충분히 인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무에서 적용할 때, 즉 우리가 취득세를 낸다거나 양도세를 낼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취득일이나 양도일 기준 직전 1, 2년간의 소득을 입증해야 되는 겁니다. 자, 거기 담당 직원들이 원천징수 영수증을 최근 2년도 거 정도를 뽑아 오라고 할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미리 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이겠죠. 또 다른 케이스가 있을 수가 있는 게 다른 뭐 누나나 형 집으로 들어가는 건 어떨까요? 자, 이런 식으로도 많이 질문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 구성원에 대한 정의가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 자, 일단 가족이라고 하면은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그리고 그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 모두 포함합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들도 역시나 포함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나아가서 바라보자면 나의 형제 자매 및 혹은 배우자의 형제 자매까지는 모두 포함이긴 하지만은 형제 자매의 배우자는 포함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뭐 재수 씨라든지 뭐 이런 케이스가 있겠죠. 자, 어찌됐든 이 법에 있어서 취득세의 근간법인
지방세법이나 혹은 양도세 근과법인 소득세법상에서 세대를 정의하기를 조금씩은 다르게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먼저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부에 함께 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 즉 주민등록상에서 이런 것들이 함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소득세 측면에서는 형식상의 주민등록 내용과 관계없이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서 거주하면서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출입문도 좀 다르고 먹는 것도 따로 먹고 돈도 따로 내고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예외적으로 주민등록에 같이 있다 하더라도 같은 구성원으로 보진 않는다라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결국 문제가 뭐냐면 사실상 입증이 까다로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일단은 세대 분리, 주소 분리라고 하는 것들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니까 따로 진행되는 게 가장 맞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특히나 이제 아파트 같은 데에서 전입을 하려고 하다 보면 출입문이 한 개라고 했을 때 여기에 세대주는 한 명이 원칙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형 집에 세대주로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기존에는 형이 세대주였을 거잖아요. 내가 만약에 새롭게 세대주가 되려고 한다면은 형이 나의 세대원으로 들어와야지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세대주가 2명이 있을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택 같은 경우에는 출입물이 2개 이상 있을 수가 있으니 그럴 때에는 뭐 세대 분리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시는 청약 부분인 건데,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조정 대상 지역이 되었으니 지금 청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은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주택 세대주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한번 살펴보자면 공식적인 홈페이지인 청약홈을 살펴보시면 되겠죠. 주택 청약 시 세대 기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청약홈에 한번 들어오시면 청약 제도 안내가 있고 청약 용어 설명이라는 곳에 들어가면 자, 세대가 있습니다. 세대부터 먼저 한번 보자면, 자, 주민등록부에 같이 등재가 되어 있어야지 한 세대로 보는 거고요. 그러면 그 등재되어 있는 사람 중에서 누구를 따지느냐? 첫 번째, 당연히 내가 될 거고, 그리고 나의 배우자, 그리고 같은 주민등록부에 있다라고 했을 때 직계 존속 혹은 직계 비속들이 같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자, 함께 등재가 되어 있을 때만 가능한 거고요. 이때는 배우자의 직계 비속도 포함이 되는 거고요. 단 우리가 좀 궁금해하는 형제, 자매, 동거인 등은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부에 등재되어 있어도 청약자의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형 집에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내가 청약에 있어서는 같은 세대에 포함되지 않는구나, 세대주로만 처음에 전입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무주택자로서도 충분히 청약은 가능하겠구나 라는 것들이 있긴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세금 계산에 있어서는 또 같이 포함이 되는 측면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청약 시 세대 분리가 다르고, 그리고 세금 낼 때 세대 분리가 다르다라고 하는 점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게 뭐 내용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세대 판정 시기는 어떻게 될까? 무엇이든 그걸 했을 때가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취득세는 취득했을 시점, 그리고 양도세는 양도했던 시점들이 있는 건데, 어쨌든 잔금 청산일 및 등기 접수일 이전까지만 진행되게 되면은 이런 세대 분리로 인정이 되어서 뭐 양도소득세 중과를 안 받는다거나 이런 요건들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대 분리라고 하는 것들은 세금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조금 까다롭고, 그리고 사람마다 그 내용이 다 다를 수밖에 없으니 양도세라고 했을 때는 큰 돈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돈 아깝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전문적인 세무사 분들에게 좀 상담을 받고 진행하시는 게 좋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본적인 내용을 알았으면 해서, 그리고 많은 질문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내용들을 준비해 보게 되었고요. 잘 한번 판단을 해 보신 다음에 접근을 하신다면 이 세금에 있어서도 엄청난 절약을 하실 수 있을 거다, 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한번 찾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